결승전이 끝난 지 단 일주일. 사람들은 우승자의 이름만 기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분위기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더 크게 떠올랐고, 누군가는 조용히 팬심을 모았으며,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기 흐름 속에서 뜻밖의 이름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명전설 탑7 중 진짜 팬들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승전이 끝나면 모든 열기가 서서히 식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늘 그래왔습니다. 마지막 무대가 끝나고 우승자가 발표되고 눈물과 박수가 지나가면 사람들의 관심은 다음 프로그램, 다음 스타, 다음 화제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무명전설은 조금 달랐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뒤에도 팬카페는 조용해지지 않았고 유튜브 댓글은 계속 늘어났으며 각 참가자의 무대 영상과 인생 이야기는 다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결승전 무대를 다시 돌려보며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자신이 보냈던 문자 한 통을 떠올리며 아직도 마음이 먹먹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경연의 여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결승전 직후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팬들의 관심이 단순히 순위표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가 몇 등을 했는지보다 결승전 이후 누가 더 오래 기억되고 있는지, 누구의 이름이 더 자주 언급되고 있는지, 누구의 팬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가 새로운 기준처럼 떠올랐습니다. 방송 중에는 무대 점수와 문자 투표가 중요했다면 방송이 끝난 뒤에는 팬덤의 지속력과 감정의 깊이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무명정설은 처음부터 참가자들을 단순한 가수로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래 무명으로 버틴 사람, 생활의 무게 속에서도 노래를 놓지 못한 사람, 다시 시작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무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함께 본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결승전 일주일 후 팬들 사이에서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5번째 이름은 정현호였습니다. 정현호의 팬덤은 폭발적으로 시끄러운 분위기라기보다는 조용하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방송 내내 그는 강한 자극이나 과장된 화제성보다 안정적인 무대와 진중한 분위기로 기억됐습니다. 그래서 결승전 직후에도 그의 이름을 찾는 팬들은 갑자기 몰려드는 형태보다 꾸준히 남아있는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팬덤은 순간적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금방 식지만 정현호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무대를 다시 보고 댓글을 남기고 다음 활동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팬덤은 처음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무서운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행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 지켜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현호의 인기는 큰 파도처럼 덮쳐오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잔잔한 물결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결승전 이후 그의 이름을 다시 보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시 주목받은 인물은 황윤성이었습니다. 황윤성의 경우 팬덤의 조직력이 특히 인상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무명전설이 단순히 노래 경연에서 끝나지 않고 팬덤의 움직임까지 보여준 프로그램이었다면 황윤성은 그 변화의 한 축을 보여준 참가자였습니다. 팬들은 무대만 보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투표 방법을 공유하고 영상 조회를 독려하고 관련 소식을 정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대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움직임이 주로 젊은 아이돌 팬덤에서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명전설 이후에는 중장년층 팬들까지 직접 움직이고 서로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 시간을 쓰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황윤성의 팬덤이 주목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음원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더 좋은 무대에 설 수 있기를 바랐고, 방송이 끝난 뒤에도 그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결승전 일주일 후의 흐름에서 황윤성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새로운 트로트 팬덤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팬들 사이에서 계속 뜨겁게 언급된 이름은 장한별이었습니다. 장한별은 무명전설 안에서 조금 다른 결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무대와 다른 환경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고, 다시 한국에서 처음부터 자신을 증명하려는 모습이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길을 걸어본 사람이 다시 낯선 무대 앞에 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한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힘을 가졌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뒤에도 팬들이 그를 쉽게 놓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노래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대에는 익숙함과 낯섦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미 무대 위에 서본 사람의 안정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다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 모습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진심을 봤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팬들이 쉽게 넘기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장한별은 화려하게만 보이는 스타가 아니라 다시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승전 후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그의 이름은 해외 팬, 국내 팬, 그리고 새롭게 유입된 시청자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됐습니다. 그의 인기 흐름은 단순한 반짝 관심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지켜보고 싶게 만드는 기대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빠르게 관심을 키운 이름은 하루였습니다. 하루는 결승전 이후 특히 젊은 팬들과 해외 팬들 사이에서 반응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명 전설이 중장년층의 감정과 추억만 움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하루의 존재는 그 생각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대에는 청춘의 외로움, 불안,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결이 있었고, 그 감정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짧은 영상과 댓글을 통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하루를 향한 관심은 조용히 시작됐지만, 결승전 이후에는 더 빠르게 번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팬들은 그의 무대를 보며 단순히 잘한다는 평가보다 계속 보고 싶다, 다음 무대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한 인기는 때로는 순간의 점수보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힘에서 나옵니다. 하루에게는 바로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완성된 스타처럼 보이기보다 아직 더 성장할 여지가 많은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 팬들은 오히려 더 깊이 마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 보여주지 않은 사람, 앞으로 더 달라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결승전 후 일주일 동안 하루의 이름이 계속 언급된 이유는 바로 그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장 궁금해한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승전 직후에도,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팬카페와 댓글, 다시 보기 영상과 온라인 반응 속에서 가장 강하게 중심에 서 있던 사람. 바로 성리였습니다. 성리는 처음부터 압도적인 스타처럼 등장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야기는 화려함보다 버팀에 가까웠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 여러 번의 실패, 생계의 현실, 그리고 그럼에도 끝내 노래를 포기하지 못한 시간. 이 모든 것이 방송을 통해 전해졌을 때 시청자들은 단순히 한 참가자의 사연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삶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리를 향한 응원은 일반적인 팬심은 넘어 조금 더 깊은 감정으로 번졌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잘 됐으면 좋겠다. 다시는 무명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시간을 바꿔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서 그의 팬덤은 단순한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승전에서 문자 투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이미 많은 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투표했고, 방법을 공유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리의 팬덤은 하나의 감정 공동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뒤에도 그 열기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팬카페 활동은 계속됐고, 무대 영상은 다시 공유됐으며, 그의 과거 이야기와 결승전 순간을 떠올리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수치를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승전 이후에도 성리라는 이름을 둘러싼 관심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단순한 우승자가 아니라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리가 탑1로 느껴진 이유는 단순히 결승전의 결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무대 위의 실력과 무대 밖의 시간, 그리고 팬들이 함께 쌓아 올린 감정이 겹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가수는 노래로 기억되고 어떤 가수는 한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성리는 많은 팬들에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기억됐습니다. 그래서 결승전 일주일 후에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방송이 끝났는데도 끝난 것 같지 않았고, 우승이 발표됐는데도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팬들은 성리를 응원하면서 단순히 한 가수를 올려세웠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도 다시 빛날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확인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결국 결승전 일주일 후의 인기 흐름은 단순한 순위 경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정연호는 조용하지만 오래가는 충성도의 힘을 보여줬고, 황윤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팬덤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장한별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용기로 주목받았고, 하루는 젊은 감성과 성장 가능성으로 빠르게 팬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리는 무명전설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인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진짜 승부는 방송 직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투어, 행사 무대, 새 음원, 유튜브 반응, 팬들의 지속적인 응원까지 모든 것이 앞으로의 흐름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결승전 일주일 후의 탑1은 성리로 보였지만 과연 몇 달 뒤에도 이 흐름은 그대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중 누군가가 더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올까요? 여러분은 무명전설 결승전이 끝난 뒤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가수가 누구였나요? 그리고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것 같은 이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남겨주세요.